반갑습니다. 민간개미 네 번째 시간입니다. 민간개미 발달사 중에서 이번 시간에는 영국의 어떤 발달사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영국의 민간경비 역사에서 공경비가 필요하다, 이런 어떤 설이 제기된 적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민간경비가 항상 먼저 발달한다고 그랬죠. 그러다가 어느 시점에 공경비가 필요하다는 어떤 논거가 이론적으로 제시되는데, 그것이 바로 루소의 사회계약서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루소의 사회계약서는 뭐냐면 법이 만들어지기 전에는 굉장히 무질서한 사회인 거죠. 약육강식이 지배하는 그런 무질서한 사회, 안전이 보장되지 않는 사회인 거죠. 그런 사회, 무질서한 상태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국가와 국민이 계약을 맺어야 되고, 그 계약을 통해서 국가는 국민에게 안전을 보장해 줘야 된다. 그것이 바로 루소의 사회계약서입니다. 그 안전을 보장해 줘야 된다, 국가가. 그것이 바로 공경비죠. 그래서 개인의 어떤 무질서한 상태 또는 불안전한 상태를 국가가 보호해 줘야 된다. 이것이 바로 루소의 사회계약서입니다. 자, 정리하면 영국에서 공경비의 필요성은 사회계약서에서 근거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물론 사회계약서를 주장한 사람은 세 사람이나 있죠. 루소도 있고 존 노크도 있고 토마스 홉스라는 사람도 있습니다만은 루소의 사회계약서를 중심학설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본격적으로 들어가서 영국의 민간경비 발전사는 크게 6단계로 나눠집니다. 제가 여러분 이해하기 쉽도록 이렇게 도표를 한번 큰 틀에서 한번 그려봤습니다. 이렇게 티싱가 규환제도 시대로 해서 노르만 정복 시대로 가서 주야감시원 시대로 해서 보우가 주야 시대, 산업혁명 이후 시대, 수도 경찰청 시대, 이렇게 나눠봤습니다. 세월이 이렇게 흘러간다고 보면 이런 순서죠. 지그재그로. 자, 다시 한번 정리하면 티싱가 규환제도인데 그냥 규환제도 시대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는 노르만 정복 시대, 세 번째는 주야감시원 또는 주야간 감시원 시대, 보우가 주자 시대, 산업혁명 이후 시대, 그 다음에 런던 수도 경찰청 시대,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 앞에 4개의 순서를 잘 외워야 되겠죠. 다음 영국의 민간경비 발전사를 순서대로 올바르게 나열한 것은 만일 이런 질문 형태가 나온다면, 그죠? 규, 노, 주보. 규노 주보입니다. 규노 주보. 그 다음에 산수죠. 규노 주보 산수입니다. 일단 큰 틀에서 이렇게 먼저 산을 한번 공부해 두시고 숲은 지금부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규환제도 시대 또는 티싱가 규환제도 시대입니다. 이 규환이란 말은 여러분 지역에 가면 아비규환이란 말 쓰죠. 이 규환이란 말은 소리 질러 부른다, 함성을 질러 부른다, 이런 뜻입니다. 영어로는 hue and cry입니다. 어떤 범죄 현장을 왔을 때, 위기에 처해질 때 소리를 질러서 도움을 청해서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어려움에 처한 사람을 구해준다, 그런 개념이 규환제입니다. 그래서 다른 말로 우리말로 굳이 번역한다면 함성제도 시대다. 함성을 질러서 어떤 범죄 위험에 처한 사람을 공동의 노력으로 구해준다, 그런 시대가 함성제도 시대입니다. 약 5세기, 영국에서 5세기 이후 정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5세기 이후고 노르만의 정복 이전 시대입니다. 규환제도 시대는 노르만 정복 이전 시대입니다. 여러분, 노르만의 정복은 1066년대로 하는데 일단 노르만의 정복이 뭔지 한번 봐야 되겠습니다. 1066년 10월 14일입니다. 그 우리나라로 따진다면 제가 볼 때는 고려 무신 정권 직전이겠네요. 무신 정권이 1171년대 무신 정권 직전 고려 중기쯤 보시면 되겠습니다. 고려 중기쯤이 노르만 정복 시대입니다. 자, 노르만 정복은 뭐냐면 프랑스의 노르망디 지방에 있는 윌리엄 공작이 영국을 정복한 사건을 노르만 정복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프랑스의 공작에 의해서 영국이 정복된 거죠. 그래, 정복되기 전에는 영국은
앵글로색슨 민족의 국왕이 통치하고 있었는데 노르망디 공작이 와서 앵글로색슨계의 왕을 없애고 새로운 왕조를 이룹니다. 그 왕조가 바로 노르만 왕조입니다. 쉽게 말하면 앵글로색슨 왕조에서 노르만 왕조로 변화된 것이 바로 노르만 정복입니다. 1066입니다. 자, 노르만 왕조 개념 하셨죠? 노르만 정복 알았습니다. 자, 노르만의 정복 이전 시대입니다. 5세기 이후부터 1066년 이전 시대. 이때는 소리를 질러서 범죄자를 체포하는 시대였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큰 틀에서. 자, 세부적으로 민중의 평화제도입니다. 5세기의 모든 사람은 자기 지역사회 구성원의 과오에 대해서 공동 책임을 지고 범법자에 대해서 복수할 수 있다. 공동으로 지키고 공동으로 책임지는 공동방위, 공동책임의 시대를 민중의 평화제도라고 합니다. Peace of the Folk라고 부르는 건데, 자, 이때는 모두가 공동방위 책임이 있고 거기에 대해서 공동으로 책임을 져야 된다. 여기에서 조금 더 진전이 돼서 티싱 제도가 나옵니다. TITHING죠. 티싱 제도라는 것은 뭐냐면 다른 말로는 프랭크 플리치 제도라고 합니다. 티싱, 프랭크 플리치 좀 낯설죠 여러분? 외워두셔야 됩니다. 티싱은 영어의 10, 10이라는 뜻을 합니다. 10. 티싱. 10명의 가족이, 10가족이 하나의 티싱을 구성해요. 10명의 가족이, 10가족이 하나의 티싱을 구성해서 하나의 조가 되는 거예요. 그 중에 한 명이 대표적으로 조합장이 되고 그 조합장이 범죄자를 체포하거나 행벌을 부과하는 책임을 부담하는 제도입니다. 사실 10명의 공동 책임이죠. 10명의 공동 책임인데 그 중에 한 명을 책임자로 두는 거예요. 이것을 티싱이라 부르고 또는 프랭크 플리치 또는 우리말로 10인조합제도 이렇게 불렀습니다. 그래서 티싱이 10개 모이면 험드러드라 불렀어요. 100인조합 불렀습니다. 10개의 티싱으로 되었죠. 그러니까 이 시대는 티싱 제도 또는 프랭크 플리치 제도가 중심이 되는 시대가 바로 교환제도 시대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좀 더 진전이 되면 교환제도, 함성제도, 휴엔드 크라이 시대가 옵니다. 자, 크게 보면 시민의 의무입니다. 모든 시민은 자신의 행동뿐만 아니라 이웃의 행동에 대해서도 책임이 있다고 명시하고 범죄가 발생하면 호암 소리를 질러서 사람을 모아 그 지역에 침입한 범죄자를 추적하고 치안에 대해서 개인과 집단이 공동으로 책임을 지는 제도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민중의 평화제도하고 흡사하죠. 그러니까 공동으로 책임을 지는 제도입니다. 소리를 질러야 됩니다. 그러니까 뭐 범죄가 일어나면은 내일이 아니라 우리 집에 범죄가 일어났다 해서 가만히 있으면 되는 게 아니고 우리 이웃의 범죄가 일어나도 소리 질러가지고 같이 범죄자를 체포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제도는 오늘날의 시민체포제도로 발전했다는 거죠. 오늘날 시민체포는 건장한 남성이라면 또는 건장한 사람이라면 건장한 시민이라면 범죄자를 체포하는데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된다는 게 바로 시민체포죠. 오늘날 우리나라는 예를 들면 지금 그런 제도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길 가다가 범죄자를 봤다. 체포하는 것은 의무는 아니죠. 건전한 시민이라면 체포하는데 적극적으로 동조해야 되지만 오늘날은 워낙 이익주의, 개인주의가 되다 보니까 잘 동조하지 않죠. 시민의식이 부족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시대에는 만일에 동조하지 않으면 공동으로 책임을 져야 되니까 사실은 의무화되어 있다고 봐야 되겠죠. 공동 책임이 의무화되어 있는 시스템. 이게 바로 교환제도입니다. 그리고 이 범죄자를 체포하지 못했을 때는 영국의 국왕으로부터 벌금을 받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 주변에 있는 이웃 사람들도 전부 다 같이 벌금 받는 거예요. 공동 책임이니까. 여러분이 하셨죠? 자, 교환제도 시대. 공동으로 책임을 지고 그 다음에 공동으로 체포해야 되는 시대. 이 바로 교환제도 시대. 두 번째는 노르만 정복 시대 이후입니다. 노르만 정복 시대 이후. 그 노르만 정복이 일어나고 그 이후 계속 노르만 정복이 이어졌겠죠. 노르만 왕조가 열린 거예요. 자, 이때는 크게 보면 장원제도와
왕의 평화 시대 또는 레지스 헨리시법 시대라 보시면 되겠습니다. 핵심은 요겁니다. 왕의 평화 시대 또는 레지스 헨리시법 시대가 더 핵심이 되겠습니다. 자, 일단 장원 제도를 먼저 보셔야 되는데, 노르만 정복 후의 봉건 체제에서 토지를 소유하는 기본 단위가 장원입니다. 이 장원에는 영주가 있습니다. 이 장원을 지배하는 영주가 있습니다. 우리말로 성주지. 성주는 영국의 왕의 대리인 역할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토지의 단위가 우리 뭐 조선시대는 결이라 불렀죠. 결, 몇 결, 한 결, 두 결, 세 결, 네 결했는데 이때는 장원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영국에는 많은 장원이 있었겠죠. 그 장원에는 많은 영주도 있었겠죠. 토지의 기본 단위입니다. 이게 장원제도인데, 이 장원제도 시절에는 백인장의 역할이 셰리프로 발전했죠. 백인장은 뭐냐면 아까 헌드러드 있었죠. 티칭 10개 모이면 헌드러드 했습니다. 그 헌드러드의 백인장의 책임자가 로얄 리브에서 백인장으로 불러요. 우리말로 백인장입니다. 백인의 책임자의 역할이 셰리프로 발전해갔다. 그러니까 이 노르만 정부 시대 이전에는 뭐냐면 이렇게 티싱의 책임자 또는 헌드러드의 책임자가 범죄자를 체포하고 했죠. 그런데 노르만 정부 시대니까 백인장이 셰리프로 발전해 간 거예요. 자, 요 셰리프 알아야 되겠죠. 백인장은 알았습니다. 셰리프는 뭐냐면 영국의 주의 어떤 장관? 자, 이 셰리프 나오죠? 셰리프입니다. 영국에는 여러 개의 주가 있는데 주의 어떤 고위공무원 이래 보시면 됩니다. 특히 11세기 이전에는 치안 업무, 경찰 업무, 행정 업무, 사법, 재판 업무 등을 담당한 영국의 고위공무원입니다. 그러니까 그러다가 1361년에 치안판사법이 신설되고 치안판사 제도가 생기면서 이 셰리프의 권한은 많이 약화됩니다. 그래 치안판사법이 신설되기 이전, 예를 들면 뭐 11세기, 12세기 이전에는 주보안관이 주로 경찰 업무, 치안 업무, 그 다음에 재판 업무를 주로 했다는 거죠. 자, 그러니까 이게 백인 조합장이 셰리프로 발전했다. 이 셰리프가 치안 책임자가 됐다는 거죠. 노르만 정부 시대, 장원제도 시대 이렇다는 뜻입니다. 그 다음에 왕의 평화 시대가 되면 킹즈 피스라고 했죠. 왕의 평화, 여기서 킹은 헨리 국왕을 말합니다. 영국의 헨리 국왕이요. 헨리 국왕은 경비의 책임을 국가적 치안계획으로 발전시킨 법을 공포했는데 그 법 이름이 바로 레지스 헨리시 법입니다. 발음도 어렵죠. 레지스 헨리시죠. 1116년입니다. 우리 고려 무신 정권 바로 거의 직전쯤 보시면 되겠네요. 그래서 이 법을 공표하면서 이 법의 핵심 내용은 뭐냐면 모든 범죄는 개인에 대해서 어떤 범죄를 저지른 것이 아니고 국왕의 평화에 대한 도전으로 간주했습니다. 왕의 평화를 깨뜨리는 행위가 바로 범죄다. 그래서 범죄에 대한 처벌은 개인이 해야 되는 것이 할 수가 없고 국왕이 직접 해야 된다. 그리고 그 처벌은 주로 뭘 했느냐? 추방형이나 징역형으로 처벌했다는 거죠. 왕이 범죄에 대해서 추방을 하거나 해외 추방하거나 징역형으로 다스렸다. 굉장히 중요했죠. 그러니까 왕이 직접 처벌하니까 경비 개념이 또는 안전의 개념이 민간 차원이 아니고 공경비 차원으로 변모됐다는 뜻입니다. 국가적 치안 개념으로 공경비 개념으로 발전했다는 것입니다. 셰리프도 일종의 반공경비로 봐야 되겠죠. 요거는 민간인끼리의 어떤 백인의 조합입니다. 요거 셰리프 발전은 주의 고위공무원이잖아요. 물론 셰리프도 민간인 중에서 임명을 합니다. 민간 중에서 임명하는 덕만 있는 사람 임명하는데 어쨌든 임명이 됐기 때문에 뭐 공무원으로 보통 본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노르만 정부 시대는 큰 틀에서 보면 거의 공경비로 변모됐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리스헨법의 두 번째 내용은 범죄를 중범죄와 경범죄로 구분했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정리하면 국왕의 평화 시대는 범죄는 국왕의 평화에 대한 도전이기 때문에
국왕이 직접 범죄자에 대해서 추방이나 징역의 경우로 처벌했다. 그래서 공경비 차원으로 변모되었다. 그 다음에 범죄를 중범죄와 경범죄로 구분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공경비 시대가 열렸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가보면은 이 헨리지법을 만들어서 왕을 평화에 대한 도전을 했다는 것은 범죄 문제가 그만큼 심각하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추방이나 징역이나 굉장히 범죄 처벌이 세죠. 그러니까 범죄 문제가 심각하기 때문에 왕이 강력한 어떤 징벌을 가함으로써 범죄를 예방하기 위해서 또 줄이기 위해서 노력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주야 감시 또는 주야 감시원 시대입니다. 영어로는 Watch and Word 시대라고 합니다. 이거를 우리말로 이렇게 번역한 거예요. Watch and Word. Watch는 여러분 그냥 보다는 뜻이잖아요. Word는 경계하다 이런 뜻이에요. 근데 사실은 이게 영어이기 때문에 그렇지만 본토 사람들은 우리가 생각하는 거하고 다른 개념을 씁니다. 자, Watch and Word라는 개념 먼저 알아야 됩니다. 자, Watch는 The Night Watch의 준말이요. 야간 순찰을 Watch라고 합니다. 야간 순찰을 도는 사람을 Watchman 이렇게 불러요. 야간 경비원, 야간 순찰원이죠. Word는 Day Word입니다. 낮에, Day는 낮이요. 일과 시간 동안에 순찰을 도는 걸 말해요. 그러니까 Watch and Word는 주야간 순찰 제도를 뜻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간단합니다. 이해하셨죠? 그러니까 그걸 그래서 주야 감시원 시대라고 했는데 그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시기적으로 보면 1300년부터 약 한 1800년, 꼭 1800년 아니지만은 1700 몇 년도까지 볼 수 있지만은 대충 이 정도로 보면 됩니다. 14세기부터 한 18세기, 19세기까지. 이게 주야 감시원 시대가 약 한 500년 내외로 지속됩니다. 이런 제도가. 자, 이때는 1300, 1800년 주로 유럽 같은 중세 시대죠. 중세입니다. 중세는 보통 우리 10세기부터 한 17, 18세기까지를 보통 중세 시대라고 부르죠. 자, 이 주야 감시원 시대는 두 가지 법이 만들어져요. 윈체스터법과 제한판사법이 만들어집니다. 윈체스터법은 1285년경에 만들어져요. 제한판사법은 1361년경에 만들어집니다. 약 한 80년 정도 차이가 있죠. 자, 윈체스터법은 에드워드 1세가 만들었는데 주로 주야간 파수제 또는 주야간 감시원 제도입니다. 감시원 제도하고 불악 책임제를 법의 명문으로 규정합니다. 지역의 치안 문제, 범죄 문제에 대해서는 주야 파수꾼 제도를 통해서 또는 불악 단위로 책임을 지고 해결된다. 이것을 법으로 명시했다는 거죠. 불악 공동 책임제가 된 거예요. 자, 에드워드 1세가 만든 법, 윈체스터입니다. 그 다음에 셰리프가 이 앞시대는 셰리프가 치안을 유지했다고 그랬죠. 왕의 평화 시대, 그렇죠? 노르만 정복 시대는. 그런데 이 셰리프가 제대로 역할을 못했어요. 그래서 그 무능함을 견제하기 위해서 치안판사 제도를 신설합니다. 물론 이 치안판사는 치안판사법이 생기기 전에부터 있었는데 치안판사법이 생기면서 법률적으로 공식적인 법관으로 인정되었다는 뜻이고 치안판사법 생기기 이전에도 치안판사 제도는 영국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치안판사는 Justice of the Peace죠. 이런 제도는 우리나라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치안판사가 뭐지? 판사만 판사지 치안판사가 뭐야? 이렇게 개념이 잘 안 들어올 겁니다. 그래서 치안판사의 개념을 먼저 이해하셔야 돼요. 자, 치안판사 보겠습니다. 1361년에 치안판사법 신설로 탄생했다고 제가 적어뒀지만 사실은 그 이전에도 치안판사 제도는 존재했습니다. 치안판사는 글자 말로 치안판사잖아요. 그러니까 경찰권과 민형사 재판권을 동시에 가진 영국의 민간인 판사입니다. 우리나라는 그게 없잖아요. 우리는 경찰권하고 재판권이 완전히 구분되어 있잖아요. 근데 영국은 그렇지 않다는 거죠. 판사가 경찰관도 지휘하고 치안권도 치안지휘권도 갖고 재판권도 갖고 이런 제도를 갖고 있어요. 그리고 우리나라가 없는 제도니까 여러분 느낌이 잘 안 와. 그 치안판사는 주로 대부분 지역의 명망가 중에서 또는 덕망가 중에서 선출된 무보수 명예직 판사입니다. 원래는 이랬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와서는 법률 전문가 중에서 유급으로 대법원장이 임명을 하고 있어요. 최근에. 그리고 재판판사가 두 가지 부류가 존재한다고 보면 됩니다. 비전문가인 무보수 명예직 판사가 있고 전문가인 유급이면서 대법원장이 임명하는 재판판사가 있다. 이래 보시면 되겠어요. 그리고 미국에도 재판판사가 있는데 미국은 영국 영향을 많이 받았죠. 그래서 미국의 일부 주에서 영국의 재판판사 유사한 재판판사 제도를 현재도 유지하고 있습니다. 영국도 현재도 재판판사 제도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 재판판사 이해하셨죠? 치안지휘권과 민형사 재판권을 가진 영국의 무보수 명예직 민간인 판사. 그러니까 치안판사를 만들어서 치안판사 제도를 만들고 치안판사 지휘하에 치안관이 법집행을 보조하도록 했습니다. 치안관은 일종의 경찰관을 말해요. 컨스타블, 경찰관. 치안판사가 경찰관을 지휘하는 거죠. 그러니까 윈체스터법은 한마디로 치안판사와 치안관에 의해서 법집행이 이루어지는 시대입니다. 이건 일종의 어떻게 보면 공경찰로 볼 수 있겠습니다. 공경찰 기능을 볼 수 있겠어요. 그 다음에 효율적 범죄 대처를 위해서 15세부터 60세 사이 남자에게는 계급에 따라서 무기를 보유하는 것이 허용되었습니다. 이 한 1300년, 1400년, 1500년, 1600년 이때 시대입니다. 그 다음에 상인경찰이 생기게 되는데 1500년경에는 영국의 세계 통상무역이 활발해집니다. 영국은 해가 지지 않는 나라라고 할 정도로 많은 세계 식민지를 거들인 적이 있죠. 통상무역이 1500년이 되면 무역이 활발해집니다. 그러면서 상인경찰이 생기게 됩니다. 상인경찰은 뭡니까? 주로 상인들을 보호하는 경찰이에요. 은행, 상가, 사업장 경비 이렇게 되는 거죠. 은행도 지키고 상가도 지키고. 그래서 이 사람들이 주야간 근무를 하는 거죠. 그런데 이 상인경찰은 경찰의 말을 썼지만 사실은 민간인입니다. 주야간 감시 근무를 하는 민간인인데 나중에 영국의 사설탐정으로 발전해 갑니다. 사설탐정 제업으로 민간인이죠. 그 다음에 교구경찰이 생기는데 영국의 주요 도시는 교구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교구. 우리로 말하면 동단 이렇게 해야 되나? 이런 게 봐야 되겠죠. 구단 이렇게 해야 되나? 이렇게 구분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범죄가 굉장히 증가했기 때문에 교구 단위로 교구경찰을 만듭니다. 그런데 초기에는 전 교구민이 윤먼제로 근무하면서 주야간 감시 활동이 있다. 그러니까 교구민은 일반 시민입니다. 시민이 윤번제로 근무했다. 그럼 오늘은 A가 근무하고 내일은 B가 근무하고 모레는 C가 근무하고 전 교구민이 돌아가면서 다 교구경찰로 활동했다는 거죠. 범죄를 줄이기 위해서, 범인을 체포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교구경찰도 사실은 민간 경비로 봐야 됩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윈체스터법도 만들고 치안법사법도 만들고 상인경찰, 교구경찰 이렇게 다 만들었지만은 이 1300년, 1800년까지 영국 사회는 여러 가지로 범죄가 끊임없이 지속적으로 증가되는 무질서한 사회였습니다. 우리나라뿐만 아니고 영국도 굉장히 범죄 문제를 제대로 해결하지 못해서 굉장히 골머리 앓던 시대였습니다. 이 앞에 노르만 정복 시대, 그 다음에 교환제도 시대 전부 다 치안이 엉망인 시대였어요. 이 문제가 나중에 런던 수도 경찰청 시대에 가서 비로소 해결이 됩니다. 이런 다양한 제도를 만들었다는 것은 그만큼 치안이 굉장히 혼란했다는 것입니다. 자, 주야감시원 시대에는 윈체스터법과 치안판사법을 제정해서 불확책임자와 주야간 판사를 명문으로 규정을 했고 치안판사와 치안관을 통해서 법집행을 했는 시대입니다. 그 다음 다양한 상인경찰, 교구경찰 같은 민간 주야감시원이 주로 활동한 시대. 이게 워치 앤드 워드 시대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보호가의 주자 시대가 옵니다. 보호가 주자 시대는 자, 유래를 먼저 알아야 되겠죠. 보호가라는 것은 뭐냐면
영국의 런던에 일정한 행정구역 중에 하나입니다. 예를 들면 우리 서울 같은 뭐 종로구, 뭐 중구 이런 것처럼 스트리트로 구분했어요. 보우란 스트리트, 보우가의 주자. 주자라는 것은 달린다는 뜻이죠. 달리는 사람이죠. 우리 뭐 마라톤 하면 달린 사람 있죠. 300m 개점 주자들이 바톤 터져요. 그 보우가를 달리는 사람들의 시대라는 뜻입니다. 우리말로 번역하자면. 자, 이 보우가 주제에 유래가 있습니다. 헨리 필딩 중요합니다. 헨리 필딩이 1748년에 영국 보우가 행정장관으로 왔습니다. 그런데 와서 이렇게 주장을 해요. 범죄 예방을 위해서는 보우가의 시민들을 스스로가 단결을 해야 한다. 그래서 보우가의 타락하고 무질서한 치안을 바로잡기 위해서는 시민들 지원자를 모집하고 이 지원자를 중심으로 소규모 단위의 범죄 예방 조직을 만들어 이들에게 일정한 보수를 지급해야 한다. 그래서 스스로 단결하고 조직을 만들어서 범죄를 예방하고 체포해야 된다. 이 주장을 한 거예요. 헨리 필딩이라는 사람. 그러다가 필딩의 노력과 보호가 시민들의 활약에 힘입어 시민들이 이렇게 주장하는 시민들이 굉장히 범죄 문제에 대해 관심을 갖기 시작했어요. 1785, 1785년에 인류 역사상 최초의 형사기동대라고 볼 수 있는 보우가 주자 더 스트리트 더 빠졌네. 보우가 빠진 더 보우 스트리트 러너입니다. 보우 스트리트 러너로 어떤 명성을 얻게 됩니다. 이 보우가 처음부터 만들어진 게 아니고 보호가를 일반 시민들이 자원봉사자들이 막 열심히 뛰어다니면서 범죄를 해결하고 도난 재산을 회수하니까 보호가 주자란 명칭이 나중에 붙은 거예요. 이게 바로 보호가 주자입니다. 자, 보호가 주자는 인류상 최초의 형사 기동대다. 그럼 보호가 주자는 공경빌까 사경빌까 좀 성격이 애매합니다. 헨리 필딩이나 행정장관이 주도됐으니까 관적 성격이 강하죠. 그런데 시민 지원자를 중심으로 자원봉사대와 비슷하니까 이것도 민간 성격이 강해요. 반관 반민의 성격이 강하죠. 그러나 전체적으로 보면 민간인 신분이니까 유급 민간 경비로 보는 것이 일반적인 견해입니다. 아시죠? 자, 그리고 헨리 필딩이 만든 이 보호가 주자는 1829년도에 런던 수도 경찰청에 흡수됩니다. 런던 수도 경찰청은 우리나라의 서울 경찰청과 흡사합니다. 런던 수도 경찰청은 그 당시 1829년도에 만들어진 영국 최초의 국가 경찰입니다. 다 이거 민간 경비잖아요. 민간 경비 조직 보호가 주자가 런던 수도 경찰청에 흡수되는 거죠. 물론 이 앞에 있었던 이 앞에 또 뒤에 나올 다양한 민간 경비 조직들도 또는 공경비 조직들도 다 수도 경찰청에 흡수됩니다. 그건 나중에 또 설명할 거고, 그 다음에 헨리 필딩은 도보 경찰대를 도심지에 만들고 변두리에는 기마 경찰대를 만들었어요. 도심지에는 걸어다니면 되고 변두리 뭐니까 말을 타고 다니죠. 영국도 지금도 기마 경찰대가 유명하죠. 기마 경찰들이 말을 타고 불법폭력 시위하는 사람 아주 강력하게 진압을 하죠. 이 기마기 경찰대가 헨리 필딩이 만든 거예요. 그 다음에 경찰법원도 만들 것을 제안했습니다. 경찰법원. 이 경찰법원이 뭔지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어떤 설명한 책이 없습니다. 자, 그래서 도보경찰대와 기마경찰대 경찰법원을 창설한 사람도 헨리 필딩이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참고로 크로멜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크로멜은 중앙정부와 지방정부를 통제하는 계획을 추진했습니다. 그런데 시민들의 반발로 다시 광구경찰제도로 부활되었으며 이후 영국에서는 자치경찰제도를 선호하게 됐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크로멜은 영국의 정치가입니다. 정치가인데 범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중앙정부에서 지방정부를 통제하는 어떤 그런 계획을 야심차게 추진했어요. 다시 말하면 국가경찰제도를 만들려고 시도했다는 뜻이죠. 그런데 그것이 실패했다는 뜻입니다. 여기서 광구경찰은 뭐냐면 우리나라의 도단위 개념, 도단위 자치경찰 말이에요. 도단위 자치경찰로 부활됐단 말은
국가경찰을 만드는 시도가 실패했다는 뜻이죠. 그리고 영국에는 자치경찰, 민간경비와 자치경찰이 중심이 된 국가이기 때문에 국가경찰을 만들거나 중앙정부에서 지방정부를 통제하는 것이 굉장히 어려운 어떤 뭐랄까요, 관습, 관행, 그런 문화를 가졌다고 보여야 됩니다. 크로멜도 실패했다는 거죠. 강력한 지도를 가진 사람이 크로멜인데, 크로멜도 중앙정부와 지방정부를 통제하는 계획이 실패했다. 이런 걸 얘기한 겁니다. 자치경찰의 성향이 매우 강한 나라가 영국이다. 이런 뜻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산업혁명 이후 시대입니다. 다섯 번째로. 이때는 민간경비와 공경비가 같이 발달하는 시대입니다. 병행시대라고 볼 수 있어요. 여러분 알다시피 산업혁명은 영국에서 일어났죠. 18세기 중반 후반에 어떤 간의 수공업에서 어떤 기계 중심의, 그죠? 기계 중심의 어떤 혁명이 일어난 그것이 바로 산업혁명이죠. 그래서 이 산업혁명을 통해서 전기 엔진 같은 거 발명되면서 집에서 손으로 막 뭘 만들다가 공장에서 대량으로 만드는 대량 생산 체제 시대가 열리게 되죠. 이 대량 생산 체제가 열리게 되니까 산업혁명이 있으면서 영국에는 범죄 문제가 심해집니다. 특히 런던은 여러분 런던 항이죠. 런던을 중심으로 범죄가 엄청나게 증가합니다. 여러분 산업혁명이 돼가지고 런던에 공장이 많이 지어졌어요.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영국엔 많은 시골에서 전부 런던으로 사람들이 이주하기 시작합니다. 돈을 벌기 위해서. 우리나라도 그랬잖아요. 구미, 창원, 울산 이런데 박정희 대통령 시절에 공장을 지면서 많은 시골에 못 사는 사람들이 도시로 이주해 왔죠. 그러니까 도시는 당연히 돈이 있고 술이 있으면 범죄가 생기게 있어요. 런던도 범죄 문제가 심각했습니다. 산업혁명 이후 시대에 런던에는 엄청난 미제 지폐 공장도 많았고 어린애들한테 앵벌이 시키기도 하고 절도도 많았고 매우 심각했습니다. 그래서 런던의 범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다양한 민간경비 조직과 공경비 조직이 탄생하게 됩니다. 보호가 주자, 이거 민간경비 조직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산업혁명하고 보호가 주자하고 거의 비슷한 시기였죠. 보세요. 보호가 주자가 탄생된 게 언제입니까? 1785잖아요. 그죠? 영국 산업혁명 시기하고 겹치죠. 그 다음에 주야 감시인과 경비원 이런 게 생깁니다. 탐정도 생기죠. 워치 앤드 워드. 이건 민간경비 조직이고 템즈리버 경찰은 템즈강의 경찰이 우리나라 한강경찰대 비슷한 거. 템즈강에 엄청난 범죄가 많았어요. 템즈강 통해가지고 런던으로 많은 물자들이 실어 나르기 때문에 템즈강에 배에 있는 물건을 훔치거나 강탈하거나 범죄가 많이 생겼습니다. 템즈강을 치안을 담당하는 템즈리버 경찰, 그 다음 산업체를 지키는 산업경찰, 그 다음 특수한 수사업무를 특수경찰, 그 다음에 각 지역 도단위의 강구경찰, 각 다양한 민간경비조직과 공경비조직이 동시에 발달한 시대가 바로 산업혁명 시대다. 그러니까 이게 산업혁명은 많은 범죄를 불렀고 그에 따라서 많은 경비조직을 만들어낸 시대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다가 드디어 런던 수도 경찰청 시대가 열립니다. 자, 런던 수도 경찰의 탄생 배경은 그 당시에 영국의 내무부 장관이었던 로버트 필입니다. 1828년도에 수도 경찰청을 만드는 법을 의회에 제출합니다. 뭐라고 정했느냐? 범죄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서 책임이 분리되어서는 훌륭한 경찰 활동을 조직적으로 할 수가 없고 엄격하게 선발되고 훈련된 사람으로 구성된 보호견이 필요하다. 고 하면서 국가경찰의 창설을 주장합니다. 그런데 영국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자치경찰의 기조가 굉장히 강한 나라입니다. 크로멜도 실패했어요. 크로멜도. 의회가 강력히 반대했습니다. 로버트 필러 미쳤느냐. 영국은 자치경찰의 나라다. 그런데 왜 국가경찰을 만들려고 하느냐. 영국의 전통을 무시하지 마라. 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반복 설득을 했어요. 의원들을. 그래서 영국의 수도경찰청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것이 영국 최초의 근대 경찰 조직이 되었습니다. 런던 수도경찰청 또는 수도경찰청, 런던 수도경시청 같은 말이에요. 런던 메트로폴리탄 폴리스입니다. 그래서 영국 유일의 국가경찰이 이때 처음으로 탄생합니다. 그러니까 6번 이전 시대는 전부 다 민간경비 시대였습니다.
또는 자치경찰, 공경비지만 자치경찰에 가까운 그런 시대였어요. 국가경찰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영국에서 최초로 수도 국가경찰을 만든 사람 로버트 필입니다. 로버트 필 잘 놔두셔야 됩니다. 영국 경찰의 아버지라고 불리는 사람이에요. 자, 로버트 필 이렇게 생겼습니다. 곱슬머리에다가 눈매가 날카롭죠. 이분은 내무성 장관을 2번 하고 영국의 총리도 2번 했습니다. 그리고 하원 의원을 10번 한 전설적인 정치인입니다. 강력한 리더십을 가진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이 영국의 수도경찰청을 만들면서 런던의 범죄 문제를 완전히 해결했어요. 그래서 런던이 치안상 안전한 나라가 된 건 바로 이 사람 덕이에요. 그래서 영국 경찰의 아버지라고 불러요. 그래서 이 사람 별명이 바비입니다. 바비. 그래서 영국 사람들은 지나가는 영국 경찰관들 보고 헤이 바비, 헤이 바비 이러면 바비는 놀릴 말이 아니고 나는 당신을 로버트 필처럼 존경합니다. 나는 당신을 존경합니다. 이때 헤이 바비를 불러요. 그래서 영국 경찰은 지금도 세계에서 가장 신뢰받는 경찰이죠. 그걸 만든 사람이 바로 이 로버트 필 이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수도경찰청은 당시에 있던 예를 들면 상인경찰, 수상경찰, 교구경찰, 주야감시, 워치앤드 워드, 보호가의 주자, 보호가의 경찰이 보호가 주자예요. 각종 자경대, 탐정, 이런 거, 템즈강의 경찰, 이런 거 있잖아요. 전부 다양한 경찰 자격을 전부 다 묶어서 하나로 통일해서 내무부 장관 산하의 유급의 국가경찰이에요. 관료제 전문 경찰 조직인 수도경찰청을 만드는 거죠. 우리를 말하면 서울경찰청. 이것이 바로 런던 수도경찰청 시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로버트 필은 이렇게 수도경찰청을 의회에 제출하면서 다양한 경찰 계획안을 내놓습니다. 경찰은 이런 사람이 돼야 된다 주장을 했어요. 12가지 경찰 계획안을 내놨는데 예를 들면 범죄 발생 사항은 반드시 전파되어야 한다. 시간과 지역에 따른 경찰력 배치를 해야 된다. 자기 감정을 조절할 줄 알아야 훌륭한 경찰관이다. 단정한 외모가 시민의 존중을 산다. 적절한 자를 선발해서 적절한 훈련을 시켜야 한다. 모든 경찰관에게는 식별번호가 부여되어야 한다. 요즘 말하면 경찰관 실명제죠. 경찰서는 시내 중심지에 있어야 되고 주민 접근이 용이해야 된다. 경찰은 반드시 15개원을 거친 후에 채용되어야 된다. 경찰은 항상 기록을 남겨 차후의 경찰력 배치를 위한 기준으로 삼아야 된다. 지금 대한민국 경찰이 한 10년, 20년 전부터 하고 있는 거를 1828년도에 벌써 이 양반이 주장을 했어요. 놀라운 사람입니다. 자, 이것이 바로 런던 수도경찰청 시대입니다. 이렇게 해서 영국 경찰은 이런 다양한 변화의 과정을 거쳐 왔습니다. 다시 한번 정리해 볼까요? 자, 티신과 규환제도, 공동체인과 공동방위의 시대, 소리를 질러서 같이 범죄자를 잡아야 되는 시대입니다. 그렇죠? 규환제도 시대. 티싱제도, 프랭크 플리치 시대입니다. 그 다음에 노르만 정복 시대죠. 노르만 정복 시대. 자, 노르만 정복 시대는 바로 왕의 평화 시대, 레지스 헨리지법 시대입니다. 레지스 헨리지법이 뭐라 그랬습니까? 국왕의 평화에 대한 도전을 받다고 했죠. 범죄는. 그래서 추방이나 징역형을 국왕으로 받아야 되고 중범죄와 경범죄를 구분했던 시대. 그 다음에 장원제도가 있었던 시대. 그 다음에 주야 감시원 시대, 워치앤드 워드 시대라고 그랬죠. 워치앤드 워드 시대입니다. 이때는 무슨 법이 나온다고 그랬습니까? 제가 윈체스터법, 그 다음에 치안판사법, 그죠? 불합책임제, 주가야간 파수제, 그 다음에 다양한 상인 민간경찰, 교구 민간경찰, 이런 것들이 나온 시대가 주야 감시원 시대입니다.
그 다음에 보우가 주자 시대. 헨리 필딩의 시대죠. 보우가의 러너. 그죠? 보우가 주자가 굉장히 활동을 잘했습니다. 많은 범죄 피해품도 해소하고 범죄자도 체포했기 때문에 명성을 얻었습니다. 최초 형사기동대라고 했죠. 헨리 필딩 아저씨. 그 다음에 산업혁명 이후 시대. 범죄가 굉장히 많이 발전을 많이 증가해가지고 다양한 공경비조직과 민간경비조직이 탄생한 시대. 병행한 시대. 그 다음에 런던 영국 최초의 국가경찰을 만든 수도경찰청 시대. 로버트 필 시대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 이제 정리가 좀 됐습니까? 그래도 복잡하죠. 복잡합니다. 자, 노르만 정복 시대 헨리 국왕의 시대입니다. 여기 국왕은 헨리 국왕이고, 그 다음 주야 관심 시대는 에드워드 1세 시대입니다. 윈체스터법을 만든 사람이 에드워드 1세. 그 다음에 보호자는 헨리 필딩의 시대. 그 다음에 런던 수도경찰청 로버트 필 시대. 사람 이름이 좀 나오고 법이 몇 개 나오죠? 법과 사람 이름을 중심으로 핵심 내용을 여러분 잘 정리해주면 영국의 민간경이 발달사는 여러분 잘 정리가 될 겁니다. 자,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영국의 민간경비 역사